오늘 읽는 변호사 지연이 니시나카 스토무 5장 상대를 대하는 태도가 운을 좌우한다. 배려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운이 좋아지는 3단계. 운을 가져오는 것은 사람입니다. 즉 타인과의 관계가 좋으면 운이 트입니다. 앞서 소개했지만 좋은 사람 주변에는 반드시 좋은 사람이 모이며 나쁜 사람 주변에는 꼭 나쁜 사람만 모입니다. 사람을 사귀는 방식의 차이가 이러한 교우관계의 차이를 만들고 나아가서는 운이 좋고 나쁨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사람을 사귀는데 근본이 되는 것이 바로 말입니다. 말을 이용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인간관계가 성립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말을 쓰고 어떤 의사소통을 해야 운이 좋아질까요? 사실 좋은 인간관계로 행운을 부르는 데는 몇 가지 요령이 있습니다. 우선 말에 대한 요령입니다.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어서 운을 트이게 하는 말에는 다음 3가지가 있습니다. 남을 배려하는 말, 격려하는 말, 그리고 칭찬하는 말입니다. 남을 배려하는 말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신뢰를 쌓아줍니다. 격려하는 말은 사람의 마음을 밝게 해주지요. 칭찬하는 말은 사람을 적극적으로 만듭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을 통한 인간관계는 운을 좋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으로 커뮤니케이션 요령입니다. 저는 5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변호사로 일하면서 10년 넘게 생명의 전화 상담원으로도 일했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상대를 먼저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이쪽의 의견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상대를 온전히 받아들이려는 태도야말로 좋은 커뮤니케이션의 근간이 됩니다. 글로 소통할 때도 요령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스마트폰의 문자나 이메일 등으로 글을 주고받는 것이 일상적입니다. 그 때문에 엽서나 편지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빈도가 많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엽서나 편지를 쓰는 것은 운을 좋게 만드는 최고의 방법 중 하나입니다. 손글씨로 내 마음을 전하는 것, 특히 힘들고 슬픈 일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보다 더한 배려가 없습니다. 당연히 나의 운도 좋아지겠지요. 이제부터는 말과 운에 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말 한마디로 유산 다툼을 해결한 오사카의 형제 이야기. 남을 배려하는 말에는 행운을 부르는 힘이 있습니다. 특히 진심으로 남을 배려하는 말에는 극적으로 운을 바꾸는 힘이 있지요. 저는 그러한 사례를 몇 번이나 경험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은 이야기를 소개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오사카에 사는 형제가 부모님이 남겨준 유산을 둘러싸고 다툼을 벌이다가 제게 일을 의뢰해 왔습니다. 그 집의 아버지는 슈퍼마켓을 경영하고 있었으며 형은 전무를, 동생은 상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사장이었던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슈퍼마켓 경영은 형이 이어받고 동생은 회사를 떠나 독립해서 다른 슈퍼마켓을 차렸습니다. 유산 상속으로 문제가 된 것은 오사카 시내의 토지 500평이었습니다. 당시 공시지가로 억대를 넘어서는 유산이라 형도 동생도 서로 내 것이라며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상담을 하면서 원만한 화해를 권했습니다. 권리는 절반씩 가지고 있으니 한쪽이 땅을 가지고 싶다면 다른 한쪽에서 토지의 절반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하도록 설득했습니다. 그러나 형도 동생도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 상태로 법원 조정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양쪽의 주장은 변함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조정이 중단되고 심리와 재판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는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심리나 재판으로 넘어가면 서로 상대를 공격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는 자신의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유산을 상속받는다 해도 마음속에 커다란 응어리가 남아 평생 형제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재판에서 진 쪽은 물론이고 이긴 쪽조차 상대를 미워하게 되겠지요. 즉 부모님을 잃은 불운에
형제까지 미워하게 되는 나쁜 운명을 자초하게 되는 것입니다. 운을 나쁘게 하는 길로 돌진하는 것이지요. 형제가 서로 미워하는 건 돌아가신 부모님에게는 더없는 불효입니다. 당시 저는 변호사로서 상담을 거듭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기에 좌절감이 컸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재산을 남기고 돌아가신 분에게 정말 면목이 없었습니다. 저는 참담한 기분으로 당사자인 형제와 재판관과 함께 조정 중단을 결정하는 자리에 임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급작스러운 전개로 유산 분쟁이 해결되었습니다. 그 계기는 동생이 중얼거리듯 내뱉은 말 한마디에 있었습니다. 그는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형한테 불리한 일 따위는 안 해. 겨우 이 한마디의 말에 운과 불운을 나누는 아주 작은 이치가 숨어 있었습니다. 너 지금 뭐라고 했어? 형은 동생의 말을 듣고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또 말다툼이 시작되는 건가 하고 저는 조마조마했습니다. 동생은 형을 노려보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저 땅을 받아도 형한테 불리한 일 같은 건 안 한다고 했어. 너 그거 정말이야? 다시 한번 말해봐. 저는 흠칫 놀랐습니다. 형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형은 의심하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나는 그 땅을 경쟁 슈퍼마켓에 팔거나 하지 않아. 그런 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어. 동생의 목소리도 아까처럼 날이 서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형과 같이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형은 진짜냐? 하면서 제대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윽고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동생도 오열했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했습니다. 유산 상속을 둘러싼 이 다툼은 욕심 때문에 생긴 일이 아니라 형제간의 불신이 원인이었습니다. 문제의 토지는 형제의 아버지가 만든 슈퍼마켓에서 그다지 멀지 않은 장소에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땅에 슈퍼마켓의 2호점을 내려고 계획하고 있었는데 그만 돌아가신 것입니다. 회사를 이어받은 형은 아버지의 뜻을 이어 언젠가는 그 땅에 2호점을 낼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생은 형의 그런 생각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혼자 독차지하려 한다고만 생각한 것입니다. 게다가 독립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자금도 필요했겠지요. 그래서 동생은 500평의 땅을 매각하려 했고 형은 동생의 진위를 의심했습니다. 저 녀석은 나를 미워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 땅을 경쟁 슈퍼마켓에 팔아서 내 사업을 망하려 하는 거야. 나는 아버지의 가게를 어떻게든 키워가려고 애쓰는데 저 녀석은 자기만 생각하는 게 분명해. 형은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사업을 지키고 싶었기에 강경하게 맞섰던 것입니다. 그런데 동생이 뜻밖의 형한테 불리한 일 따위는 안 해 라고 말하자 동생을 향한 시기와 의심이 한순간에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성인인 남자가 소리 높여 울음을 터뜨린 것이겠지요. 이를 보고 동생도 자신이 오해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형이 그 땅에 집착한 것은 욕심이나 자신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사업을 지키기 위해서였다는 것을 그제서야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동생도 오열한 것입니다. 서로의 오해를 푼 형제는 소송을 통한 다툼을 피하고 단번에 화해했습니다. 그 결과 형이 500평의 땅을 이어받는 대신 토지 가격의 절반에 해당하는 돈을 동생에게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형제 사이는 원만해졌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도 기뻐할 만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유산 상속 사건에서 저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 형제에게 행운을 가져다 준 것은 동생의 말 한마디였습니다. 저처럼 오랜 시간 변호사로 일하면 여러 다툼을 보게 됩니다. 변호사는 다툼이 있기에 존재하는 직업이지만 사실 다툼이 없는 게 가장 좋습니다. 다퉈서 좋은 일은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다툼은 불운으로 가는 길이자 불행한 인생으로 들어서는 문입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다툼을 생계 수단으로 삼고 있으니
변호사는 참으로 재 많은 직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슬픈 것은 유산을 둘러싼 다툼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것만으로도 슬픈데 형제나 친척이 서로 재산을 빼앗으려고 하면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항상 유산 상속 문제가 발생하면 소송하지 않고 화해하도록 설득하는데 원만하게 잘 해결되지만은 않습니다. 재산에 눈이 어두워져서인지 아니면 형제끼리의 오랜 불화 탓인지 저의 이야기에 좀처럼 귀를 기울여 주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 변호사로서 무력감을 느끼지만 남을 배려하는 단 한마디의 말이 분쟁을 해결하고 의뢰인의 운까지 바꾸는 경우를 보면서 또 다른 보람을 느끼기도 합니다. 말은 사람의 운을 좌우합니다. 이 형제의 사건은 마음속에서부터 남을 배려하는 말은 큰 행운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부디 남을 배려하는 말을 소중히 여기세요. 그 한마디가 당신에게 커다란 행운을 불러올지도 모릅니다. 칭찬을 잘할 줄 아는 사람은 사업에도 성공한다. 칭찬의 말에도 운을 좋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에는 회사의 사장이 상담하러 오는 경우도 많은데 그들 대부분은 칭찬을 잘하는 유형에 속합니다. 능숙하게 칭찬을 잘하면 왜 사업도 성공하는 걸까요? 경험적으로 칭찬을 잘하는 것이 성공과 관계가 있음을 알고는 있었지만 오랫동안 그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엉뚱한 일 덕분에 드디어 수수께끼가 풀렸습니다. 그 계기는 노래방이었습니다. 저는 노래방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노래를 잘 못 부르기도 하고 남들 앞에서 노래하는 것이 부끄러워서 노래방에 가자고 하면 늘 도망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모임이 끝나고 어쩔 수 없이 노래방에 가야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때도 노래하는 것은 거절했지만 중간에 억지로 노래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신학하씨 노래 잘하시네요. 인사치레라는 걸 알고는 있었지만 그래도 기뻤습니다. 게다가 왠지 기운이 났어요. 그 일이 있은 후로는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하게 되었습니다. 칭찬은 엄청난 위력을 가지고 있음을 다시 한번 절감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칭찬을 들으면 기뻐합니다. 기운을 내서 힘든 일도 극복합니다. 만약 이 위력을 사장이 직원에게 사용한다면 사업도 성공하겠지요. 그래서 사장 중에는 칭찬을 잘하는 사람이 많은 것입니다. 저의 오랜 수수께끼는 이렇게 풀렸습니다. 칭찬은 사람을 적극적으로 일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사업에 성공하는 사람 중에는 칭찬에 능숙한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가능성을 끌어내면 사업 운이 좋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는 비단 사장이 직원에게 하는 칭찬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라도 남을 칭찬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우선 칭찬을 잘하는 사람은 주위 사람과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분쟁에 휘말려 변호사 사무소에 상담하러 오는 사람도 칭찬에 능숙한 사람의 경우에는 재판으로까지 가지 않고 원만하게 화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재판을 자주 벌이는 사람은 칭찬에 서투르다기보다 대체로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데 인색한 사람입니다. 다툼은 불운의 씨앗이고 칭찬에 인색하면 불운을 부르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칭찬하면 운이 좋아지고 칭찬하지 않으면 불운을 초래합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189페이지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